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자, 셀트리온 3분기 실적이 바닥이고요. 그럼 부활은 언제쯤 할까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레키로나의 유럽 이제 공식 승인 이후에도 기관들의 리포트를 보면 상향 리포트가 없고 오히려 이제 투자 목표가는 계속 이제 낮추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개인들은 이제 아,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실적으로는 3분기 실적을 바닥 쳤는데 주가의 반등이 본격적인 부분들은 언제일까? 그래서 한양증권 같으면 이제 좀 스타 애널리스트죠. 이 오병영 연구원이 보통 이제 바이오주들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어떤 연구원이잖아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이제 컨센서스 하이했고 4분기는 이제 테바향 CMO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연되고요. 그 다음에 램시마 SC라든지 유플라이마 이런 어떤 신규 품목들이 제대로 이제 증가해서 3분기 대비해서는 좋을 것이다. 근데 최근에 어떤 유럽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정권사들이 목표가를 낮추고 있죠. 한양증권도 기존에 38만 원에서 36만 원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보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트룩시마 관련되는 성장률 둔화라든지 레키로나의 어떤 판매 부진이라든지 신제품은 여기서 뭐 램시마에서 유플라이마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판매 지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원인이 되고 있고 이런 어떤 뷰가 지금 빠르게 바꾸어지고 있지 않는 부분은 경구용 치료제가 지금 이제 조만간 허가 이후에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쟁 전가를 기관들은 대표적으로 공통적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이제 우려 섞인 어떤 시각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백연구원이 이제 램시마라든지 기존의 트룩시마, 허주마 이런 어떤 부분들의 어떤 경고함은 여전히 좀 유지가 되는데 성장 기업이면 유지만 돼 가지고는 주가가 이제 상향이라든지 되기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로 이제 램시마 SC라든지 유플라이마 그다음에 레키로나의 어떤 선전들이 구체적인 어떤 숫자로 나타내는 것들을 상당히 지금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뷰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들도 매출이 반영되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한 6.8%, 영업이익은 한 17.8%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레키로나의 매출이 지금 이제 나오느냐 이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에서도 오늘 이제 장전에 기사가 났죠. 레키로나 유럽호가 획득했지만 시장선 제한이다. 그 이유가 되고 있는 게 계속 이제 경구용 치료제 하이자라든지 그 로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구용 치료제 관련되는 머크라든지 이런 어떤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적이라고 계속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레키로나가 실제 어떻게 이제 계약이 되냐에 따라서 다음 주가를 수정하겠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좀 냉정한 어떤 이야기들이죠. 최근에 이제 이 상황은 분명히 조금 이례적인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CAMP에서 이 공고를 하고 바로 그 다음 날에 이 씨가 했다는 것은 유럽의 어떤 상황이 이례적이다. 그럼 이례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계약이 얼마만큼 빠른 시점에 대규모로 나오느냐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좀 냉정하게 아직은 이 부분을 기관들은 리포트에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8월달 이후로 최근에 그 재료가 나온 다음에 두 자릿수 상승세를 받고 장중에 한 25만 원 터치되었다가 오늘은 또 23만 원 밑으로 살짝 내려왔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이 경구용 관련되는 머크라든지 하이자 이런 부분으로 큰 폭의 어떤 매출 성장을 추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이제 흥국정권의 이낙연 연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을 딱 박살낼 만한 대규모 계약을 빠르게 지금 나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회사의 어떤 역량들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개발 능력 말고 유통의 어떤 능력들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더불어서 해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좀 능력을 인정받고 셀트리온 어떤 개발 능력도 인정받으면서 시너지 효과로 이 반등의 어떤 본격화가 이 부활이 좀 가능해질 수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어떤 모습을 어떻게 좀 보여주느냐. 그리고 셀트리온 어떤 개발 능력은 거의 뭐 글로벌 제약사들의 어떤 수준으로 이 개발비를 많이 투여하고 있죠. 그래서 개발에서 거의 뭐 실패가 없었고 아주 이번에도 빠른 시간으로 그 개발 능력을 인정받았고요. 사실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볼륨 면에서는 떨어집니다만 이 마진 면에서는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떤 개발 능력이라든지 공정의 어떤 그 능력들은 많이 지금 향상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마케팅 능력으로만 좀 더 이어진다면 분명히 변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내 어떤 이제 뭐 기존의 제약사보다도 많은 어떤 이 개발 비를 R&D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의 셀트리온이 되었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에 통해서 계속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3분기 연속으로 전체적인 볼륨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번 3분기가 이 저점이 되어서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되어서 내년도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 이 지금의 어떤 시점이 굉장히 중요함을 회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오후에 나온 기사 중에 한번 보실 만한 게 이제 회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검증된 신약 개발 능력. 뭐 사실 이제 보통 신약 개발하려면 한 10년 정도 걸리고 바이오 시밀러를 하더라도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 데 비해서 이번 바이오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레키로나는 개발 시점부터 해가지고요 조건부 승인까지 1년 만에 아주 빠르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제 항체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서 나올 정도로 상당히 대단한 어떤 속도로 나왔는데 그 다음의 과정이 뭐 되돌아보면 너무나 좀 많이 아쉽죠. 계약들이 어느 정도만 나왔고 승인 속도가 좀 낮았으면 레키론의 어떤 매출이 상당히 좀 좋았을 거고 그러면 이제 바이오 신약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도 문제가 없으면서 주가가 조금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을 건데요. 그래서 기존 셀트리온이 초기에 CMO를 하던 회사였죠. CMO를 하다가 이제 2008년 9년도에 이제 램시마 개발을 하면서 이 바이오시밀러 회사로 이제 바뀌었고요. 이 바이오시밀러에서 이제 최종 단계인 바이오 신약과 케미칼과 기타 뭐 진단 키트나 이런 걸 합해가지고 종합 생명공학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제 향후에 뭐 M&A도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런 어떤 플랫폼을 외부에서 도입한다든지 글로벌 제약사들이 다 이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사실은 이제 M&A도 하겠죠. 물론 뭐 차입을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그간의 과정을 본다면 벌어서 다음 단계를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그 캐시카우 형태를 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가 받쳐줄 때 이 바이오 신약이 나왔다는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기타 이제 케미칼이라든지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확장들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받아들여오는 mRNA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ADC 관련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회사가 얘기하는 이 ADC는 항체 치료제의 일종의 이제 바이오 베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되어 있는 트룩시마라든지 허주마에다가 이제 합성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이제 독성이 있는 이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붙여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바이오베타라서 기존에 어떤 파이프라인 확대하는 능력이 있죠. 여기에 이제 영국 엑스다 쪽에 이제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나올 건가.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좀 더 이제 관심이 가는 데는 mRNA 백신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mRNA가 사실은 이제 뭐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으로 초기 연구를 하다가 이제 백신 형태로 이번에 이제 화제가 되었습니다만 본래는 이제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 파이프라인 강화에 좀 방점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어떤 항암제, 대상포진 백신 이런 어떤 다양한 신약에다가 이런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면 상당히 뭐 확장에 관련되는 기대가 좀 더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뭐 잘 선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신약 개발이라든지 플랫폼 기술이 이제 자금이 있어야 이런 부분이 돌아가기 때문에 레키로나의 어떤 개발력도 결국은 이제 자금열에서 지금 보면 하이자나 뭐 머크나 결국 뭐 일라일리나
자국이 안 되면 국가가 이렇게 도와서 한다든지 자체적인 어떤 이 자금이 동원되어서 이제 결국은 신약 개발들이 나왔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이런 부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캐시카우인 이 바이오시밀러가 성장의 어떤 부분들이 한계로 비춰져서는 안 되고요. 계속 이제 차후에 나오는 어떤 이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경쟁력 있게 초기에 램시마 뭐 트룩시마 허조마 같이 퍼스트 무브 형태로 나와야 계속 이제 이런 어떤 캐시카우를 유지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램시마 SC라든지 유플라이마라든지 향후에 나오는 이제 아바스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제 선전을 빨리 정상적으로 해주는 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램시마라든지 트룩시마, 허주마, 그 다음에 이번 레키로나까지 해서 이제 성장들을 이끌어왔다면 향후에 유플라이마, 뭐 레키로나, 그 다음에 램시마 SC, 그 다음에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라든지 향후에 나오는 부분들도 선전해서 정상적인 어떤 과정으로 복규가 상당히 이제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즈음의 어떤 2018년, 2019년도에는 이제 헬스케어의 어떤 재고가 지금도 이제 좀 상황 좀 비슷해요. 레키로나 때문에 뭐 램시마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재고가 늘어나면서 매출단에 영향을 받아서 이번에도 결국은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는 뭐 그렇게 지금 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발의 어떤 흐름으로 이제 작년부터 올라왔다면 결국 그 결과가 이제 매출에 좀 이제 안 되면서 이제 주가가 빠졌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개발했던 신약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이 정상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서 성장을 보여준다면 다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분명히 이제 나올 어떤 가능성도 장기적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보시고 가격은 이미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하면서 내려왔고 최근에 좀 단기 반등도 참 아쉬운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어제 좀 줄기는 줄었습니다. 6%. 근데 외국인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도 오늘은 좀 매도를 하고 기관이 좀 사기는 샀죠. 그래서 25만 원이 결국 이제 이 이전의 음봉의 부분들을 강력한 이렇게 거래량을 실어서 양봉으로 잡아채는 어떤 모습이 나와야 좀 이제 뭐 V자 반등이라든지 반등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윗꼬리가 나왔다는 부분들은 나름 이제 이런 어떤 수급들이 좀 단기적으로 이슈가 너무 팔고 또 밑에 사는 이런 어떤 전략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간의 리포트를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뭐 그 부분들이 이제 바탕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5일선은 어떤 흐름들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기대하는 계약이 빠르게 나왔을 때 그 즈음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럽에서 어떤 계약과 미국에서 FDA 어떤 진행 관련되는 부분 이게 놓으면서 나머지 이제 4분기 어떤 실적들이 되었을 때 그게 이제 향후에 뭐 합병 이슈와 더불어서 본격적인 어떤 반등의 흐름들이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이제 나올 어떤 흐름이다. 그래서 이제 뭐 저점은 20만 원 이제 부근이 어느 정도는 좀 확인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량도 어느 정도 소화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향후 계속 좀 지켜보시면서 투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좀 무료 카톡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저 참여 코드 문자로 그 신청 이렇게 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니까 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